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그 관짝을 내려놓지 못할까? 평생 한 번 치르기도 힘든 장례를 3번씩이나 치른 양반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의 장례를 말입니다. 이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광주에 살던 박만석이라는 양반이었습니다. 재산은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자식 복은 거지보다도 못한 불쌍한 늙은이였지요. 박만석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벼슬아치였는데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둘째 아들은 장사꾼이었는데 돈 계산기보다 빠르게 유산을 계산했으며, 막내 아들은 아이고 막내 이야기는 더 가관입니다. 어느 날 박만석은 자식들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한번 죽은 척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죽음. 상여가 대문을 나가기도 전에 관 속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죽음. 염습을 하던 도중에 시체가 벌떡 일어나 버렸지요. 그럼 세 번째 죽음은요? 이건 진짜였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답니다. 과연 박만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에 박만석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서 재산이 산더미였습니다. 한양에 기와집이 5채, 논밭이 100마지기, 돈괴에는 은자가 쌓여 있었지요. 물론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이 깨끗했는지는 글쎄요, 박만석 본인만 알 것입니다. 박만석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정우는 한양에서 사원부 장령으로 일했습니다. 남의 비리는 귀신같이 잡아내면서 정작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톡 차지할까 궁리하는 위선자였지요. 둘째 아들 박정수는 전국을 돌며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수완은 좋았지만 아버지께 용돈 한 푼 드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며 오래 사시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빨리 돌아가셔서 유산이나 물려주시지라고 생각했지요. 막내 박정민은 양반 도련님답게 글이나 읽으며 놀았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술과 기생만 밝혔는데 돈 쓸 때는 귀신같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박만석은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살았나. 어느 날 새 아들이 모처럼 본가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큰아들 정훈이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래 잘 지냈다.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다들 왔느냐? 아버님, 자식이 아버님 보고 싶어서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둘째 정수가 오글거리게 대답했습니다. 박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고 싶어서? 내 동계가 보고 싶었겠지. 저녁을 먹고 나자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한양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집 한 채 더 사려고 하는데 300냥만 빌려주십시오. 아버님,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냥만 투자해 주시면 2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저는 장가를 가야 하는데 혼수 장만할 돈이 없습니다. 100냥만. 박만석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놈들 보고 싶어서 왔다더니 결국 돈 타령이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스스로 벌어서 살았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만석이 돈을 주지 않자 새 아들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나가버렸습니다. 늙은이가 완고하시네. 재산을 혼자 다 쓰시려나 봐. 에이,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려야겠어. 자식들의 수군거림이 박만석의 귀에 들렸습니다. 박만석은 그날 밤 분노와 슬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만석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한 도사를 만났는데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노인장, 얼굴에 근심이 태산 같으시군요.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떠돌이 도사 현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운명과 마음을 읽을 줄 압니다. 박만석은 평소에 이런 사기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돈 뜯어낼 속셈이군.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제가 맞춰볼까요? 노인장께서는 재물은 많으나 자식 복은 없으십니다. 어젯밤에 새 아들이 찾아와서 돈만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박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장의 자식들은 노인장께서 살아계실 때는 못 기다려서 안달이고 돌아가시면 재산을 두고 개처럼 싸울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도사는 희죽 웃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죽은 척 해보십시오. 죽은 척? 그렇습니다. 죽은 척하면 자식들의 본색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장께서도 정신을 차리시겠지요. 박만석은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생각할수록 묘안인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는 방법이군. 박만석은 집으로 돌아와 늙은 하인 폭돌이를 불렀습니다. 폭돌아,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주인 어른, 소인은 주인 어른께 그렇다면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죽은 척을 할 것이다. 예? 죽은 척이라니요? 박만석은 도사와의 대화를 설명했습니다. 자식 놈들의 본색을 보고 싶다. 내가 도와주겠느냐? 물론이옵니다. 소인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몸이 많이 아프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어서 와서 이 아비 얼굴이나 보고 가거라. 편지를 받은 새 아들은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박만석은 침상에 누워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내 수명이 다한 것 같구나. 아버님,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소용없다. 나는 안다. 내 몸을 내가 모르겠느냐. 자식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방 장롱 쪽이었지요. 거기에 동계가 있었으니까요. 아들들아, 내 유언을 듣거라. 새 아들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한양집 5채, 논밭 100마지기, 동계의 은자까지 모두 3등분하여라. 큰아들 정훈이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3분의 1이면 대략 2,000냥 정도? 생각보다 적네. 둘째 정수도 계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양 집 한 채에 200냥, 5채면 1,000냥. 논밭은 한 마지기에 30냥, 100마지기면. 어라, 계산이 복잡하네. 막내 정민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계산했습니다. 셋으로 나누면. 머리 아파. 그냥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박만석은 자식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슬픔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계산만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큰아들 정우는 호적과 제사를 맡고 예, 아버님. 정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호적과 제사를 맡는다는 것은 장자의 몫을 더 받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둘째와 셋째가 동시에 반발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불공평합니다. 형님만 더 받으시면 저희는 억울합니다. 박만석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재산 타령만 하는구나. 이틀 후 박만석은 폭돌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폭돌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새 아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박만석은 눈을 감고 숨을 죽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지요. 정말 돌아가신 건가? 큰아들이 아버지의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둘째가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인지 기쁨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형님,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요? 당연히 성대하게 치러야지. 아버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 얼마인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박만석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성대하게? 동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수작이지. 막내 정민이 말했습니다. 형님들, 장례 비용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설마 유산에서 빼는 건 아니겠지요? 당연하지. 장례 비용은 유산에서 빼야지. 그럼 저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간소하게 치릅시다.
세 형제가 아버지 시체 앞에서 벌써부터 돈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비용은 100냥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최소한 200냥은 써야지. 그럼 그 돈은 누가 내는데? 박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장례 비용을 아끼겠다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폭돌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도련님들 먼저 염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어서 염습부터 하자.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조문을 했습니다. 아이고, 박만석 어른께서 돌아가시다니.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새 아들은 상복을 입고 슬픈 척했습니다. 아버님. 으흑.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양파를 썰어서 눈물을 짜내는 수준이었지요. 조문객들이 부의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3냥입니다. 5냥입니다. 큰아들 정훈이 부의금을 받으며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것도 유산에 포함되는 건가? 그럼 나중에 3등분 해야 하나? 둘째 정수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의금은 장례 비용에 쓰는 거니까 남는 게 있으면 우리가 나눠 가져야지. 막내 정민은 조문객들이 내놓은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장례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지? 아버지 돌아가신 게 슬프긴 한데 배는 고프네. 박만석은 관 속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내가 죽었는데 부의금 계산이나 하고 있어. 박만석은 분노로 떨렸지만 꾹 참고 죽은 척을 계속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고 상여가 준비되었습니다. 상여꾼들이 노래를 부르며 상여를 매려고 했습니다. 어기여차, 어기여차.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 안에서 하는 기침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상여꾼들이 화들짝 놀라 상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시체가 기침을 했습니다. 형님, 저게 무슨 일입니까? 귀신이 꼭할 노릇이네. 조문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혹시 아직 안 죽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시체가 살아난 큰아들이 황급히 관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관뚜껑이 벌컥 열리며 박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으악. 상여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조문객들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요. 저승사자가 착각하고 도로 보낸 거야. 아니면 염라대왕이 이승으로 쫓아낸 게 틀림없어. 새 아들은 넋을 잃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버님? 그래, 나다. 나와 자식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었는데 슬프기는커녕 부의금이나 세고 앉았더구나. 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다. 장례 비용 아까워서 간소하게 치르자고 했지. 새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오해이십니다. 오해? 내가 귀먹었냐? 너희들이 무슨 소리 했는지 다 들었어. 박만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언제 죽을까만 기다렸지. 재산이나 빨리 물려받으려고. 아버님, 입 닥쳐. 이제부터 내 재산은 한 푼도 너희한테 안 준다. 박만석은 호통을 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 아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형님,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버님께서 정말로 화나신 것 같습니다. 재산을 안 주신다니. 큰아들 정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게들. 아버님께서 지금은 화가 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리실 거야. 하지만 형님, 아버님 성격이 얼마나 고집센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자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아버님 비위를 맞춰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게 만들어야 해. 둘째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효자 연기를 하는 거군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효자가 되는 거지. 하지만 셋의 눈빛은 여전히 재산에 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 아들은 갑자기 효자로 변신했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셨습니까? 아버님, 산책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박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이야? 늦었어.
하지만 새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문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지요. 박만석은 겉으로는 쌀쌀맞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혹시 진심으로 뉘우친 건 아닐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만석은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지난 한 달간 효도를 많이 했구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새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버님, 다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십니까? 내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재산을 물려주마. 새 아들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지만 박만석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 봐야겠어. 이번에도 똑같이 나온다면 정말로 한 푼도 안 준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새 아들의 효도는 계속되었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산책 나가시렵니까? 아, 오늘은 피곤하니 그만두자. 네, 그럼 저는 이만. 잠깐, 책이나 읽어주고 가거라. 아버님, 저 오늘 볼 일이 있어서요. 박만석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만석은 우연히 새 아들이 마당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그러게 말이야. 70이면 이제 슬슬. 쉿, 조용히 해. 아버님이 들으시면 어떡해. 어차피 안 들리실걸요. 귀도 어두우신데. 박만석은 귀가 멀쩡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었지요. 그나저나 재산 분배는 언제 하실 거래? 모르지. 아버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잖아. 답답하네. 저도 장사 미천이 필요한데. 박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여전히 재산만 노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 박만석은 다시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한 번 더 죽은 척을 해야겠다. 주인 어른 또요? 그래. 이번에는 더 완벽하게 해야 해. 지난번에는 관 속에서 기침을 해서 들통났으니 이번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주인 어른. 박만석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동네 의원을 매수했습니다. 의원 양반, 내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신지요? 내가 죽은 척할 때 양반이 진맥을 하고 정말 죽었다고 확인해 주시오. 예? 그게 무슨... 박만석은 은자 열량을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소? 의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석은 또 염습을 해줄 노파도 미리 섭외해 두었습니다. 할멈, 내가 죽은 척할 때 염습을 해주시오. 하지만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오. 알겠습니다. 날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박만석은 다시 병을 핑계로 누웠습니다. 아이고, 몸이 아파 죽겠구나. 새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또 편찮으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만석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다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습니다. 기운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의원 양반, 아버님은 괜찮으시겠지요?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만석은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굶었기 때문에 얼굴도 많이 여위었지요. 아버님, 진지 좀 드십시오. 입맛이 없구나. 새 아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인가? 아니면 또 죽은 척인가? 지난번에 한 번 속았으니 조심해야 해. 닷새째 되는 날 박만석은 폭돌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폭돌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새 아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박만석은 눈을 감고 숨을 완전히 멈춘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완벽했지요. 큰아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또 죽은 척 아닐까? 형님,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둘째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엄청 당했잖아요. 의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이 끊어졌습니다. 돌아가신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새 아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의원 양반 정말 확실합니까? 제가 의원 생활 30년 했습니다. 이 정도는 틀림없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숨이 전혀 안 쉬어졌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이 전혀 뛰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거울을 아버지 코앞에 대보았습니다. 김이 전혀 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세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재산을 물려받는구나.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희색이 만면했습니다. 아버님. 으흑.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박만석은 관 속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이번에도 똑같구나. 장례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진짜 맞지요? 그런 것 같아. 의원도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합시다. 새 아들은 지난번 경험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염습을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박만석의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날이 정말 돌아가신 게 맞는지요? 노파가 작게 속삭였지만 박만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에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관 뚜껑을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단단히 고정해 두는 게 좋겠어. 큰아들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박만석 어른께서 진짜 돌아가신 거야? 지난번에는 살아나셨잖아?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 의원이 확인했대. 하지만 동네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혹시 또 살아나실지 몰라. 조문을 하면서도 다들 관 쪽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의금을 낼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약 또 살아나시면 어떡하지? 그러게 말이야. 부의금도 돌려줘야 하나? 새 아들은 이번에도 부의금을 받으며 계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30냥이 모였습니다. 장례 비용을 빼면 얼마나 남을까? 한 10냥 정도? 박만석은 관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또 돈 계산이야. 이놈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죽은 척을 관철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여가 준비되고 상여꾼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죽은 거 맞지? 글쎄, 지난번에 우리 엄청 놀랐잖아. 그때 내가 오줌 지릴 뻔했어. 상여꾼들도 겁먹은 표정으로 상여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어기어차. 어기어차. 노랫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었지요. 상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관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 상여꾼들이 화들짝 놀라 상여를 내려놓았습니다. 또야. 시체가 또 살아나. 조문객들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나 안 속아. 이번에도 죽은 척이야. 새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형님, 또입니까? 설마. 의원이 확인했는데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관에 다가갔습니다. 아, 아버님? 관 속에서는 조용했습니다. 혹시 바람 소리였나? 바로 그때 관 속에서 푸욱 하는 방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모두가 기겁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시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가스였습니다. 박만석이 숨을 참고 있으니 몸에서 가스가 빠져나온 것이었지요. 진짜 죽은 거 맞아. 시체에서 가스 나오는 거야. 노파가 외쳤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상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여는 무사히 산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파놓은 묘에 관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정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관을 한번 열어봅시다. 뭐? 관을 열어? 지난번에도 그렇고 아버님께서 워낙 장난을 치시니까 확실히 하고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박만석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아버님? 반응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뺨을 살짝 때려 보았습니다. 짝. 아버님, 정말 돌아가신 겁니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막내가 아버지 발바닥을 간질러 보았습니다. 치지직.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묻읍시다. 박만석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죽은 아비 뺨을 때리고 발바닥을 간질러. 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관 뚜껑을 다시 덮고 관을 묘에 내렸습니다.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들은 삽으로 흙을 퍼서 관 위에 부었습니다. 박만석은 관 속에서 흙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묻히는구나.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잠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진짜 묻히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흙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박만석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폭돌이? 폭돌이가 날 구해줄 거야. 하지만 폭돌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폭돌이는 박만석에게 말했었습니다. 주인 어른, 이번에는 진짜로 묻히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신호를 드릴까요? 아니다. 끝까지 참는다. 자식들의 본색을 완전히 확인해야 해. 그 약속대로 폭돌이는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흙이 관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세 아들은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었지요. 드디어 끝났네. 이제 유산분배나 의논합시다. 아직 산에 있는데 그런 말을. 뭐 어때? 어차피 아무도 안 듣잖아. 세 형제는 산을 내려가며 유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집 5채를 어떻게 나눌까? 일단 큰 집을 제가 가져야죠. 제가 장남이니까. 그럼 나머지를 둘로 나누는 건 불공평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벌써부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관 속의 박만석은 진짜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로 죽겠어. 관 속의 박만석은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안 돼. 이러다 진짜로 죽는다. 박만석은 관 뚜껑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하지만 관 위에는 두터운 흙이 쌓여 있었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만석은 필사적으로 관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으라차. 관 뚜껑이 조금 열렸습니다. 흙이 우수수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만석은 흙을 헤치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땅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었지요. 봉분이 흔들리더니 박만석의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마침 묘를 지키고 있던 폭돌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 어른. 폭돌이가 황급히 박만석을 끌어올렸습니다. 박만석은 흙투성이가 된 채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 주인 어른, 괜찮으십니까? 괜찮기는. 내가 미쳤지, 진짜로 묻힐 뻔했잖아. 박만석은 자신의 무모함을 후회했습니다. 폭돌아, 자식 놈들은 어디 갔느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하면서요. 역시. 내가 죽자마자 재산 이야기야. 박만석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 가서 한번 혼내줘야겠어. 박만석은 흙투성이 수의를 입은 채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니 세 아들이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아버님 돌아가신 걸 축하하며 한 잔. 형님, 그건 좀. 뭐가 어때?
어차피 우리끼리인데. 아, 그래, 축하합시다. 세 형제가 술잔을 부딪히는 순간, 이놈들, 박만석이 주막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흑투성이 수의를 입은 박만석의 모습은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으악, 귀신이야. 새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아버님? 그래, 나다. 박만석은 천천히 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긴 뭘 돌아가. 내가 또 죽은 척한 거야. 또요? 새 아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 놈들, 내가 죽자마자 축배를 든다고? 효자들이. 박만석은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내 놈들은 내가 언제 죽을까만 기다렸지. 재산이나 빨리 물려받으려고. 아버님, 오해십니다. 오해? 내가 귀머거리야? 눈뜬장님이야? 다 받고 다 들었어. 박만석은 한 명씩 노려보았습니다. 큰놈, 너는 장남이라고 큰 집을 톡 차지하려고 했지. 그건. 둘째, 너는 유산이 적다고 불평했지. 아버님. 셋째, 너는 아예 돈 계산만 했어. 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았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한 게 아니라 돈주머니로 생각했구나. 박만석은 슬픔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막은 얼어붙었습니다. 새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저희가 재산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로구나. 박만석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 이제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준다. 아버님, 입 닥쳐. 내 재산은 내가 다 쓸 거야. 아니면 동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든가. 새 아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떡합니까? 내 놈들은 어떡하긴.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 박만석은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둘째 정수가 급히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 박만석이 팔을 뿌리치자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막내 정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불효를 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큰아들 정훈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만석은 무릎 꿇은 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박만석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2번이나 속였다.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아버님, 집에 가서 짐 싸라. 너희들 모두 내쫓을 거다. 예?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박만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 아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주막 주인과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영감 정말 대단하시네. 자식들이 불효를 했으니 당연하지. 하지만 자식을 내쫓다니. 박만석은 주막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아들은 주막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로 쫓겨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어떡하지? 새 형제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버님을 돈으로만 봤지 아버지로 보지 않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박만석은 집에 돌아와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일부터 새놈들을 집에 들이지 마라. 하지만 주인 어른, 그래도 아드님들인데. 아들이고 뭐가 없어. 나는 자식 없는 늙은이야. 박만석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만석이 진짜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아파. 주인 어른,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불러다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상하셨습니다. 푹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만석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박만석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몸을 못 움직이겠구나. 폭돌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아드님들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돼. 그놈들은 절대로 부르지 마라. 하지만 싫다니까. 박만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만석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폭돌이는 몰래 새 아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련님들, 주인 어른께서 진짜로 편찮으십니다. 또 죽은 척 아닙니까? 큰아들 정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지난번에도 진짜라고 했잖아요. 2번이나 속았는데 또 속으라고요? 둘째 정수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늑대 소년 효과를 만드신 거예요.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막내 정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독하십니다. 어서 오셔야 합니다. 됐어요. 저희는 이미 쫓겨난 몸이고 아버님께서도 저희를 원하지 않으셔요. 새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폭돌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를 어쩌나. 주인 어른께서 정말 위험하신데.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박만석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물을 다오. 폭돌이가 물을 떠다 주었지만 박만석은 거의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주인 어른, 제발 아드님들을 부르십시오. 안 돼. 그놈들은 나를 원하지 않아. 아닙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아드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박만석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먼저 자식들을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부른다고?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박만석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주인 어른. 폭돌이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폭돌이는 다시 새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들, 이번에는 정말입니다. 주인 어른께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와보십시오. 큰아들 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둘째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또 죽은 척이라며? 그래도 만약 진짜라면 큰일 아닙니까? 막내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결국 새 아들은 마지못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죽은 척이라면 정말로 인연을 끊겠습니다.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박만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석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님?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계신가? 둘째가 손을 코에 대보았습니다. 숨이 아주 약하게 쉬고 계십니다. 진짜 아프신 건가? 막내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또 연기 아닐까? 새 아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지난번에 뺨도 때려보고 발바닥도 간질렸는데 안 일어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확인해 볼까요? 큰아들이 박만석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반응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박만석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박만석이 신음을 냈습니다. 아, 반응하시네? 그럼 살아계신 거잖아. 또 죽은 척이군요. 새 아들은 실망하며 일어섰습니다. 역시 속았어요. 가시죠, 형님들. 새 아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만석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기다려라. 아버님, 나는 이번에는 진짜로 아프다. 박만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새 아들은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프신 겁니까? 그래. 진짜야. 이번에는 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를. 새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아프신 거였습니까?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박만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번이나 속여서. 너희가 안 믿는 것도 당연하지. 큰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작 와봤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탓이다. 박만석은 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너희도 마음속으로는 날 걱정했을 텐데. 아버님, 둘째 정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불효를 했습니다. 재산만 생각하고 아버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정민도 울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박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효도가 뭔지. 아버님, 너희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박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버님, 눈 떠보세요. 새 아들이 황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기력이 너무 쇠하셨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 양반, 뭔가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아들은 밤새 박만석의 침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 제발 눈 떠보세요.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제발. 아버님. 박만석은 미약하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박만석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새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박만석의 숨이 거의 멈춰갔습니다. 후. 후. 아주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새 아들은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님. 박만석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새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진짜 눈물을 보는구나. 박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 고맙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새 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원이 다시 진맥을 했습니다. 맥이 끊어졌습니다. 아버님. 새 아들은 통곡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부의금 계산도 재산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잃은 슬픔뿐이었습니다. 아버님, 가지 마세요. 저희가 효도도 못했는데. 아버님. 폭돌이도 울었습니다. 주인 어른, 편히 가십시오. 모두가 통곡하는 가운데 갑자기 박만석이 하고 신음을 했습니다. 예? 모두가 놀라 박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 살아나셨습니다. 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맥이 끊어졌는데. 박만석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아버님. 새 아들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님,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박만석은 아들들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게 가족이구나. 그날 이후 박만석은 기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도 신기해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시다니. 가족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폭돌이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드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주인 어른을 살리신 것입니다. 박만석은 침상에 누워 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아들은 교대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시겠습니까? 아버님, 물 한 모금 드세요. 아버님, 제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만석은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들들을 만났구나. 한 달이 지나자 박만석은 거의 회복했습니다. 이제 걸을 수도 있겠어요. 의원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박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들이 좌우에서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아버님.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박만석은 감격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맙구나.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야 진짜 효자들이 되었구나. 큰아들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재산만 생각하고 아버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수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거의 잃을 뻔했을 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아버님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막내 정민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는 진짜로 효도하겠습니다.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래 사시는 게 저희의 소원입니다. 박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박만석은 새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버님? 박만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처음 두 번은 진짜로 죽은 척이었다. 예? 내가 너희를 시험한 거였어. 죽은 척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새 아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를 속이신 겁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덕분에 너희들의 본심을 알 수 있었어. 그런데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진짜로 아팠다. 하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늦게 온 거지. 박만석은 웃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더라? 늑대 소년 효과? 새 아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이십니다. 아,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 후 박만석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건강도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폭돌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것 같구나. 주인 어른 다행입니다. 박만석은 새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마.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재산 이야기다. 새 아들은 긴장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제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들어라. 내가 결정한 것이 있다. 박만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 예? 새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부요? 그렇다.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당을 세우고 다리를 놓는데 쓰겠다. 새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희는 스스로 벌어서 살겠습니다. 박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 진짜로 변했구나. 아버님께서 세 번의 죽음을 겪으시면서 저희도 세 번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서는 저희가 재산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정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는 저희가 얼마나 철면피한지 보여주셨습니다. 막내 정민이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서는 아버님이 진짜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박만석은 감격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했구나. 아버님,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박만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실 나는 재산을 다 기부할 생각은 없다. 예? 절반만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너희들에게 줄 거다. 아버님, 다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희들이 효도를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버님. 약속하마. 박만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꾸나. 예, 아버님. 그날 이후 박만석의 집에는 진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 아들은 매일 아버지를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만석은 이제야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진짜 재산이었구나. 박만석의 이야기는 곧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박만석 어른께서 장례를 3번이나 치르셨대요.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2번은 죽은 척이고 1번은 진짜로 죽을 뻔하셨대요. 사람들은 박만석의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감 참 대단하시네. 자식들을 시험하시다니 지혜로우셔. 하지만 진짜로 아플 때는 아무도 안 믿어서 고생하셨다지? 그게 바로 늑대 소년 효과지. 박만석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어 다른 집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산만 노리던 다른 불효자들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박만석 어른의 자식들처럼 될 뻔했네. 맞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해도 늦어. 한편 박만석은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박만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그냥 나도 도움을 받을 때 남을 도와주시오. 또한 서당도 세워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들아, 열심히 공부해라. 배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 어르신. 아이들은 박만석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다리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편하게 튼튼한 돌다리를 만들었지요. 박만석 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이 다리는 박만석 다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박만석은 뿌듯했습니다. 내 재산이 이렇게 쓰이니 보람차구나. 세 아들도 아버지를 도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관직을 이용해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사원부에 있으니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습니다. 둘째 정수는 장사로 번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사람들 덕분입니다. 당연히 나눠야지요. 막내 정민은 술을 끊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박만석은 자식들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자식들이로구나. 어느 날 옛날에 박만석을 만났던 도사 현호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인장 오랜만이시군요. 오, 도사 양반. 그동안 어디 계셨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지요. 그런데 노인장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례를 3번 치르셨다면서요? 그게 다 도사 양반 말씀대로 한 덕분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2번은 제 계획대로 되었지만 3번째는 예상 밖이었소. 진짜로 죽을 뻔했거든. 늑대 소년이 된 셈이로군요. 그렇소. 하지만 덕분에 자식들이 진짜로 효자가 되었소. 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가족이 화해한 것 같군요. 도사 양반 덕분이요. 박만석은 도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1년 후 박만석은 80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만석 어른 80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십시오. 박만석은 행복한 표정으로 잔치를 즐겼습니다. 세 아들이 차례로 나와 덕담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십시오. 박만석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박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기구한 일을 겪었습니다. 장례를 3번이나 치렀지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처음 2번은 제가 일부러 죽은 척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하려고요. 하지만 3번째는 진짜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저를 믿지 않았지요. 제가 2번이나 늑대처럼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박만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첫째, 재산은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식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말은 나중에 진실을 말할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재산은 없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박만석은 새 아들과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구나. 아버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아버님께서 처음부터 저희를 믿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박만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랬다면 너희들이 진짜로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람은 시련을 겪어야 성장한다. 너희들도 3번의 장례를 겪으면서 많이 배웠을 거야. 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지 않냐? 죽는 것도 3번이나 연습해봤는데 아직도 살아있으니 말이야. 새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죽는 척하지 마십시오. 걱정 마라. 이제 진짜로 죽을 때까지 잘 살 거다. 아버님.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만석은 3번의 죽음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온 가족을 변화시켰지요. 또한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늑대 소년의 교훈이지요. 박만석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지요.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박만석과 그의 자식들은 3번의 장례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